마침내 캡콤의 바이오하자드 신작 레퀴엠이 바하4로부터 3년 만인 지난 2월 27일자로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다운로드 컨텐츠 구입인데 패키지 구입하신 분들 중 온라인 배송이 빨랐던 경우는 27일 자정이 되기 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플레이를 빨리 해보고 싶어서 반나절 정도 참느라고 애썼네요. 25%, 4분의 1 지점까지 플레이한 첫 후기를 간략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클리어한 이유는 또 어떨지가 기대되네요.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에 기대되는 포인트는 일단 시리즈 사상 가장 큰 용량 약 73기가입니다. 최근 예방접종한 바하4의 약 60기가. 의 1.2배 이상 거대합니다. 이는 더 넓어진 오픈존 환경과 2명의 주인공의 방대한 캠페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하4 초회차 플레이 시 풀타임이 노말 난이도 기준 16챕터 엔딩까지 약 12시간 정도였는데 여기에 더하거나 근접할 것 같습니다. 바하3의 25기가 쇼폰 플레이는 아닐 테니까 차라리 그 돈 씨는 걱정을 접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일단 환경 설정에서 캐릭터 음성과 자막 크기, 화자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성 지원 가운데 한국어가 아직은 없는데 시리즈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디폴트가 영음으로 설정되어졌고 시리즈 계속 영음만 고집했던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하인더 스토리에서도 모션 캡처를 서양인들이 해서 입모양 등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예전 파판 16 제작진은 영음 베이스로 입모양이 구현되어 자연스러운 더빙 싱크로율은 영음으로 즐겨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때는 JRPG 감성은 일본어지하고 청개구리처럼 이름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로 보여지는 노말로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차 지도와 아이템 파밍 위치에 적응하면서 난이도를 높여서 도전 과제를 클리어하는 게 다이차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음성을 한번 바꿔서 플레이를 해봐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독특한 알림창이 뜨는데 이번 시리즈 최초로 1인칭과 3인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FPS 게임도 좋아하니 시점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 편입니다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작진이 끓여주는 라면, 아니 시점 그레이스는 1인칭이 무섭고요. 레온 액션은 3인칭 추천해요 라고 하니 굳이 오마카세를 말할 필요가 없겠더라군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1인칭, 3인칭 간 캐릭터 최단 이동 속도나 버프 모션, 경직 회복 같은 것이 시점 간 차이가 발견이 된다면 최단 시간 스피드런 하시는 분은 결국 특정 시점으로만 플레이를 하게 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그건 모르겠고 그냥 캐릭터를 계속 보고 싶다 하는 경우는 3인칭을 선호할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보는 그레이스의 목소리와 연기는 정말로 해당 시리즈 처음 진입하는 입문자와 기존 시리즈를 접한 매니아들조차도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 기대를 모으기 충분했습니다. 익숙한 사무실 풍경에서 시작되며 대문짝만한 타이틀은 마치 미드를 보는 듯한 느낌까지 줬고요. 시리즈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입문자도 신입 FBI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사건의 전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익숙한 레온보다는 그레이스의 플레이 파트가 좀 더 기대가 되었고요. 게임 초반 일반 도심을 걸으면서 시민들과 차량들의 거리 풍경은 얼마 전까지 바하4에서 농촌과 광산에서 삽질했던 비현실적인 공간과는 달리 현실적인 배경이라서 이 부분은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서 예전 발매 이전 공식 트레일러에서 하드웨어 간 그래픽 비교가 있었는데 막상 플레이하면 노말 플스5 기준으로도 프레임 저하나 그래픽이 아쉽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1인칭 시점의 그레이스는 확실히 애단 주인공의 바하7과 바하빌리지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전투 경험 없어 보이고 강력계가 아닌 조사관인 그레이스를 나홀로 사건 현장에 파견 보낸 상사가 무서워지는 가운데 이분의 역할은 이대로 끝인지 아니면 뒤에 더 나올지는 차차 플레이 해봐야겠죠. 반면에 이분은 제발 좀 혼자 내버려줘. 애슐리 같은 누구 붙이면 더 힘들어져 기빨린다고 하고 싶은 이가 있으니 바로 시리즈 짬밥 레온입니다. 이미 젊은 루키 시절부터 좀비와 보스 일당을 강력한 발차기와 화기로 무장해서 혼쭐을 내준 경험이 너무 풍부해서 레퀴엠에서 이분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레이스의 공포 체험과는 다른 혼쭐 액션으로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 최초로 제품 콜라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포르쉐 SUV를 몰고 해밀턴 시기를 차고 포르쉐는 모르겠지만 해밀턴 리미티드 에디션이 예판이 진행되었고 벌써 2종이 다 품절로 뜨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를 미리 샀었어야 됐는데 본 고장인 일본에서는 관련 상품 다른 마케팅도 진행하더라고요. 뭔가 판을 엄청 키운 것 같습니다.
암튼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하고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데 가죽 자켓의 중년 걸음걸이 그리고 수상한 감염의 흔적이 익숙하지만 뭔가 새로워진 느낌으로 레온의 호기심을 갖고 사건 현장으로 스스메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사건 발생 시 나온다 하면서 첫 액션이 시작되고 새로운 캠핑 장비인지 산악용 장비인지 모를 도끼로 냅다 휘갈겨 뚝배기 깨버리는 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레키엠이라는 특수 무기가 있는데 초반부터 갑자기 매그넘을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은데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시리즈 최초로 로켓 런처 없이 이걸로 끝장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튜토리얼 성격으로 써보니 샷건과 매그넘을 같이 끓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아껴서 써야 될 듯 싶더라고요. 하지만 타이틀명이 바9보다는 레퀴엠으로 더 부각되는 만큼 단순히 무기명이 아닌 매듭을 짓다, 피날레를 장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로서의 경험이 이후에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액션은 바하포처럼 페린과 좀비에게 물릴 때 카운터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제품 수명이 닿으면 부서져 없어지는 이전의 나이프보다는 중간에 수리를 해주면서 내구성이 좋아 보여서 개선된 무기라고 느꼈습니다. 즉 좀비를 그로기로 만들고 발차기 또는 도끼로 이마카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트레일러의 권총 처형 모션은 어떤 조건으로 발동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적이 쓰던 무기를 주워서 쓸 수 있어서 체인소맨이 된 듯 했습니다. 바하포에서는 적군의 무기를 주워 쓸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반영이라서 색달랐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무기를 득템해서 사용이 가능한지는 좀 더 진행해 봐야겠더라고요. 다시 그레이스로 돌아와서 인물 간 교차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바하2처럼 클레어, 레온 한 캐릭터가 어느 지점까지 쭉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거나 약간 루즈해질 때쯤 변경되더라고요. 그리고 초회차인 것만큼 컷신을 전부 보고 있는데 영음성우가 너무 잘해줘서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벌벌 떠는 모습과 얼핏 보면 잠시 단발과 유사한 헤어 컬러로 인해서 애슐리 느낌도 났지만 바하포와는 다른 현실적 배경인데다 미 대통령 딸과 FBI 조사관의 캐릭터 차이도 있는 만큼 좀 더 강인하고 위기 극복 능력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기가 없는 그레이스에서 무력감을 느꼈지만 이내 무기를 얻고서는 본격적인 바하2 라쿤시티 경찰서의 퍼즐과 좀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타일런트 같은 존재가 있을까 했지만 아직까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사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레이스는 약품과 탄약 제조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쓰러진 좀비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파밍 시스템이 있었고 처음엔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 제조 가능 아이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스파이더맨 게임에서 유사한 퍼즐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생각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최소 횟수가 있고 잘 찍으면 최소 횟수로 모든 원자가 활성화됩니다. 엉뚱한 거 찍으면 다시 찍고 변환 횟수가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원자 활성에 성공하면 용혈독을 만들어 권총 대신 무기로 사용하거나 시체의 2차 변이 방지를 위해 부관 참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좀비가 변이로 변할지는 바하포처럼 즉각적이지 않았고 시차가 발생하고 이후에 제외하면 강력한 플라가처럼 변이가 되더라고요. 변이될 때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사운드 들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지나가는 통로 쪽 좀비는 확실히 피폭을 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점은 좀비가 직업적 특징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웨이터, 청소부, 비서, 가수, 의사와 같이 좀비 이전의 직업군이 존재하였고 생전의 특징을 흉내내며 심지어 말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기괴하면서 웃기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4분의 1 정도 플레이하면서 주된 공간은 실내 양로병원이었습니다. 시티 투어가 벌써 끝나는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더 진행해봐야겠죠. 트레일러 공개 단계에서는 첫 인상이 괴짜처럼 생겨서 바하포의 무기상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듯하고요. 레온을 들쳐없는 부분에서 아군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군이면 왜 굳이 살려두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엄브렐라 제약사 출신이라는데 언젠가 보스로 나타나면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브렐라 출신은 다 찝찝하다는 레온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극적으로 회개하여 반전 매력을 준 루이스인지는 좀 더 사건을 파헤쳐보면 나오겠죠. 레온은 어째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지 현미경 아저씨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레이스는 어째서 스페셜한 건지 여기까지 4분의 1 플레이 첫인상이었고요. 끝까지 스포 없이 달려보고 다시 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 do anything stupid. Me? Never.